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6일 추석 연휴에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가서 방명록에 제조 산하와 징비 정신을 되새깁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통합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6년 12월 30일에는 페이스북에 제조 산하, 나라를 다시 만들다, 우리도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개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제조 산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자신을 전가한 서해 유성룡에게 써준 글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자는 결의를 담은 글이죠. 징비는 시경에 나오는 글인데요. 여기징 이비후한, 제가 옆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즉, 내가 지금 깨우쳐 경계하는 것은 후한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잘못과 비리를 미리 경계하며 삼간다는 뜻입니다. 서해 유성룡은 국난에 대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임진왜란 상황을 징비록에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 산하와 징비 정신을 주창한 뒤 2년도 채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나라 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는 바탄나고 안보는 무너지고 정치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걸핏하면 촛불 정권임을 내세우는 문 대통령이 말하는 제조 산하이고 징비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사연에서 어느 정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막장 드라마를 보면은 군사 정권 시절에서도 보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성추행 논란과 병상결제, 팩스 법안 제출과 특위위원 강제 사보임, 전자입법 발의와 도둑회의 등 별별 꼼수와 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2009년 당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면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사무실을 해머로 내치는 모습이 나온 지 10년여 만에 조폭들이나 쓰는 쇠망치, 빠루, 체인, 철사, 청테이프, 노끈이 등장했습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요청으로 경호권이 발동되어서 쇠망치와 빠루로 국회 의안과 문을 부수는 장면은 의회 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협치가 무너지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정권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은 왜 1987년 민주화 헌법 개정 이후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개정하지 않았던 국회의원 선거법과 대통령 산하에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두는 공수처법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내년 총선, 2022년 대선,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말한 20년 장기 집권 구상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권 핵심부의 총선 승리와 장기 집권 프로젝트가 치밀한 기획 아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치밀한 기획과 전략 아래 전위 부대인 민주당 친문 의원들을 앞장세워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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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제1야당인 한국당을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가 곧 적폐청산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고 장기 집권 플랜을 기필고 실현시키겠다는 자기 고백이자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쪼그라뜨려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책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른바 오부라고 부르는 입법, 사법, 행정, 헌재, 중앙선관위원회 중 유일하게 문재인 정권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바로 입법부입니다. 지방정부, 시도교육청도 다 좌파 정권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서 과반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미끼로 생존에 급급한 야하 3당을 들러리 세워서 선거법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범여권이 과반을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의회 정치를 망가뜨리더라도 국회 현장에서 청와대의 오더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카드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을 저지하고 보수층의 한국당 결집을 막는 쪼개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시점에 황교안 대표 체제를 썩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서 신친박 연대라는 신당이 만드는 방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표가 분열돼서 거의 절반 이상의 의석수가 걸린 수도권 또는 PK에서 민주당 또는 정의당이 간발의 차로 승리를 했던 4.3 보선 때 창원 성산 투표 결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대로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려서 사실상 범여 세력인 정의당과 민평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합치기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면 범여 세력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개헌서인 180석을 확보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헌법을 뜯어고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얼마 전 내년 총선에서 260석을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큰 논란을 빚지 않았습니까? 셋째, 예산을 퍼주는 풀기 작전입니다. 풀기 전략이죠.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각종 복지 공약으로 엄청난 예산을 풀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24조, 지역 밀착 생활형 SOC 사업 50여조 원, 내년도 지역 민원 사업에 120여조 원 등 돈 폭탄을 투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서 표를 사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가 아니라 허리가 끊어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지지율 지키기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세 여론조사 회사는 관변기관의 각종 여론조사 프로젝트를 맡기는 방식으로 돈으로 조정하고, 큰 여론조사 기관은 권력기관이 총동원돼서 갖가지 압력과 회의로 구워삶아서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치권과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이것을 여론조사 결과를 마사지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최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의 최시중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경선과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얼마 전 여론조사 회사인 리얼미터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문항을 유리하게 조정을 해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왜곡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권의 핵심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지노선인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진짜 공을 들이는 것은 선거법보다 공수처 설치법입니다. 지금도 검찰이 전직 대통령 2명,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왜 옥상옥격인 공수처를 만들려 할까요? 말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이 직접 사정의 칼자루를 쥐고 판검사와 고위공직자를 꼼짝 못하게 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의 핵심인 대통령 친인척은 쏙 빼놓았어요. 아마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 친인척만 쏙 빼놓기가 뭔가 좀 민망해서인지 국회의원을 끼워 넣기 해서 면피를 하는 수술을 부렸습니다. 권력에 힘이 빠지면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검사와 자존심이 높아서 컨트롤이 여의치 않은 판사들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줌으로써 20년 장기 집권의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한 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안면몰수하고 지금 국회에서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처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운동권 좌파 세력의 수준이 우리 국민을 그야말로 개돼지로 아는 어처구니 없는 백일몽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지적 역량이 높은 우리 국민들이 머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착각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측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여론조사 기관이 바로 한국갤럽입니다. 그런데 그 갤럽이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전쟁에서 치열한 투쟁력을 과시한 한국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인 2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24%가 나온 것이죠.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4% 이상 급락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현명합니다. 그 어떤 기기묘묘한 술책과 전략을 구사하더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를 망치고 민심을 거슬려서 살아남은 정권은 없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